안녕하세요. 오늘의 달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웹소설 작가를 꿈꾸는 초보자분들이 집필할 때 많이 하는 실수를 5가지 정도 가지고 왔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제가 지난 2년 정도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초보자분들이 실수하는 공통점을 추려서 가져온 내용이고요. 만약에 지금 작가를 꿈꾸시는 분들이 혹시 혼자 집필을 하고 계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대사에 초성을 쓰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키키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하하를 표현하기 위해서 히읗을 2개를 쓴다든가 이런 내용을 소설에 대사 안에 넣으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초보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실수긴 한데 친구랑 얘기할 때는 크크를 쓰기도 하지만 어쨌든 웹소설도 소설이라는 걸 생각을 꼭 하셔야 되고 초성을 쓰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2번째는 문장 부호를 쓰지 않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 같은 표기를 전혀 구분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대사를 쓰실 때는 꼭 큰 따옴표로 이렇게 표기를 해서 대사를 표현을 해주셔야 되고 혼잣말을 하거나 어떤 글을 인용을 하거나 이럴 때 작은 따옴표 하나를 이렇게 하나씩 양쪽에 표기를 해 주시는 게 필을 할 때 당연히 사용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마침표 같은 거를 생략을 하시는 분들,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실수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꼭 생각을 하셔서 사용을 적당히 적재적소에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물결 표시, 그리고 물음표를 쓰는데 대사에 물음표를 물음표 살인마처럼 물음표를 6, 7개씩 쓴다던가 느낌표를 엄청나게 많이 찍는다던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3번째는 맞춤법 검사를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건 결국 무슨 말이냐면 내가 수정을 하지 않고 내가 원고를 다 쓴 다음에 퇴고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기본적인 게 지켜지지 않으면 당연히 신뢰를 잃기 좋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원고를 다 일단 쓴 다음에 초고를 다 쓰시고 내용을 충분히 수정을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맞춤법 검사를 꼭 해주셔야 돼요. 맞춤법 검사기를 돌려본다든지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에 그냥 비공개의 포스팅 하듯이 원고를 올려놓고 맞춤법 검사를 해주거든요. 원고를 한글 프로그램으로 쓰기 때문에 밑에 밑줄이 빨간색으로 밑줄이 그어져요. 틀리면 뭔가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틀리면 일단 한글 프로그램 자체에서 반응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 가지 수정을 또 거치고, 그리고 만약에 단어나 이런 걸 잘 모르겠다 혹은 띄어쓰기나 이런 거를 잘 헷갈린다 이러면 당연히 네이버 사전이나 국어사전 같은 거를 보고 사전을 확인을 하신 다음에 수정을 해주셔야 되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맞춤법 검사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 이게 어떤 거냐면, 만약에 우리가 맛집을 찾아갔을 때 되게 유명한 맛집이에요. 막상 들어가니까 서비스가 굉장히 안 좋다거나 아니면 위생이 청결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경우에 실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글이 아무리 재미가 있어도 클릭을 했을 때 맞춤법이 틀린다거나 뭔가 너무 어설픈 느낌이 난다, 이 작가는 너무 초보자의 티가 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진입을 하기 쉽지가 않아요. 기본적인 걸 꼭 지켜줘야 우리가 독자들의 어떤 선택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꼭 생각을 하시고 기본적인 맞춤법 검사는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4번째는 뭐냐면 지문의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지문을 쓰실 때 영희가 철수에게 말을 건넨다, 영희가 걸어간다, 철수가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뭔가 현재형으로 지문을 다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되도록 좀 과거형으로 쓰시는 게 맞아요. 정확하게 이건 돼, 이건 안 돼 라고 규칙처럼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현재형으로 쓰시는 구간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작품들을 통해서 여긴 현재형으로 썼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과거형으로 지문을 써주시는 게 좋고, 전부 다 지문을 현재형으로 쓰시는 건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번째 마지막은 대사가 지문보다 더 길어지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한 인물이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대사를 줄줄이 써서 이게 한글 파일로 봤을 때 한 5줄을 한 명이 계속 줄줄 얘기하고 있게끔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하면 이게 지금 한글 파일이니까 5줄이지 모바일로 보여졌을 경우엔 한 페이지가 다 한 사람의 대사일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가독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만약에 이 인물이 할 말이 많고 대사가 길어져야 된다,
어떤 정보를 꼭 담고 있다라고 한다면 중간에 지문을 넣어서 대사를 한번 끊어주는 게 가독성이 좋습니다. 그 말하고 있는 사람의 어떤 그 모습이나 행동, 뭐 그런 것들을 넣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지문을 넣어서 끊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 대사량 중에 중복되는 단어들, 쓸데없는 부사 이런 것들이 없는지 최대한 간결하게 끊어내서 그렇게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웹소설은 모바일로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모바일 기준으로 항상 생각을 하고 집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양식을 사용해서 뭐 카카오 페이지 양식이나 아니면 네이버 시리즈 양식이나 양식을 사용해서 집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런 것들도 저는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렇게 되면 생각보다 내가 지문을 너무 길게 쓰는구나, 아니면 내가 대사를 너무 쓸데없는 걸 많이 쓰는구나, 모바일에 비춰졌을 때 너무 많이 차지하는구나,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소설 작가를 꿈꾸는 초보자분들이 실수하는 공통점을 5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번에는 시놉시스를 쓰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될 점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모두 건필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